안녕하십니까. 홍산 이보득입니다. 오늘은 용담의 천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째, 천간의 중심이 서는 원리. 둘째, 용담의 중심을 세우는 천지공사와 심고문명. 셋째, 용담의 천간 중심 기경. 넷째, 기경의 현실 속에서의 용사입니다. 여기서는 천간을 천지인으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천간을 천지인으로 크게 분류하면 갑을 병은 천이요, 정무기는 지요, 경신임은 인이요, 개는 중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다시 세분화하면 갑은 천천, 을은 천지, 병은 천인이 되고, 정은 지천, 무는 지지, 기는 지인이 되며, 경은 인천, 신은 인지, 임은 인인이 되고, 개는 중이 됩니다. 여기서 세분화한 천지인을 같은 종류끼리 묶어본다면 천의 천간은 갑정경이고 지의 천간은 을무신이며 인의 천간은 병기임이 됩니다. 이 중에서 천지인의 중심을 뽑아본다면 천의 중심은 갑정경중 정이요, 지의 중심은 을무신중 무이며 인의 중심은 병기임중 기입니다. 이처럼 천의 중심 정과 지의 중심 무와 인의 중심 기는 하늘의 상징인 하도와 땅의 상징인 낙서와 인간의 상징인 용담 천간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도는 천존시대를 상징하는 역이요, 낙서는 지존시대를 상징하는 역이며 용담은 인존시대를 상징하는 역이므로 천지인을 상징하는 하도 낙서 용담의 천간의 중심에 분류표에 설명된 것처럼 정무기를 중앙에 넣고 동서남북 중앙의 5방을 배치하면 앞의 그림과 같이 천간의 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천간 중 정무기가 하도와 낙서와 용담의 주장자가 되어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도란 생역으로서 만물의 탄생을 상징하는 역인데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온도와 햇빛이 필요합니다. 천간 정이란 오행으로 음화로서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를 의미하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을 품어 안듯이 온몸 구석구석을 따뜻이 감싸주는 온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물의 출현을 의미하는 하도의 중심에 천간정이 주장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낙서란 만물의 성장을 상징하는 역으로서 땅에 깊게 뿌리를 뻗고 위로 두텁게 줄기를 만들어 힘차게 솟아나는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천간무란 양토로서 습기가 없는 마른 흙이므로 거칠고 험한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낙서의 중심에 천간무를 주장자로 하여 만물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생을 개척해 나가면서 성장해 가도록 한 것입니다. 이어서 용담은 만물의 완성을 상징하는 역으로서
생명의 본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자성이 열려 도를 통하게 되고 선경 세계가 펼쳐져 만물의 이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천간기란 음토이자 습토이므로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서 기독백이라 하였듯이 천간 중 오로지 홀로 완성된 존재를 의미합니다. 본래 자리엔 자기를 상징하는 자성인 기가 주장자를 함으로써 만물이 조화로움 속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터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천간기를 용담의 중심으로 만드는 천지공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지공사 정민년 40절 말씀을 보면 동짓달 초사흔날 천주께서 고부인을 맞아 결혼하실 때 부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만나려고 15년 동안 정력을 들였나니 이로부터 천지대업을 내게 맡기리라 하시고 인하여 부인을 옆에 끼시고 붉은 책과 누런 책 각 한 권씩을 앞으로부터 번갈아 깔며 그 책을 밟으며 방에서 마당에까지 나가시어 남쪽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4번 절하라 하시고 다시 그 책을 번갈아 깔며 밟아서 방으로 들어오시니라 하였습니다. 공사 내용을 풀어보면 붉은 책과 누런 책이란 남쪽의 적색과 중앙의 누런색을 뜻하는데 책이란 문명을 나타내는 글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 구절은 선천 문명과 후천 문명을 서로 바꾸려 하신 것입니다. 고부인은 천주님께서 15년 동안 정력을 들여 만났다 하였으니 낙서 15도의 대표인데 낙서의 상징은 무진이었으니 지지로는 삼양인 진사 중 양의 지지인 진이요 천간은 중앙 무가 중심 역할을 하여왔으나 후천에는 무 자리에 기가 올라오게 되니 낙서의 중심인 무를 고부인을 시켜 남방으로 옮기는 공사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방은 중앙이며 마당은 남방을 뜻하는데 4번 절하라 했으니 하느님께 고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날의 일진이 경인이기 때문에 무가 남방으로 나가고 기가 올라오며 더불어 경이 중앙으로 따라 들어오게 됨을 상징합니다. 또 다시 그 책을 번갈아 깔며 밟아서 방으로 들어오신 것은 용담의 중앙에 새롭게 기경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고문명에 나오는 호해부유 아드간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호란 호수를 뜻하고 해란 바다를 뜻하니 호해란 호수와 바다 즉 일육수를 의미합니다. 부유란 물 위를 떠다닌다는 뜻이므로 호해부유란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떠다닌다는 뜻이며 아드간이란 나의 얼굴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얼굴 안은 천간 기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란 자기 또는 자성을 의미하며 얼굴이란 얼이 담긴 곳이므로 이 역시 자성을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의 문명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용담의 중앙에 일육수가 들어가 호해가 되었는데 2, 4, 8, 10의 음수가 동서남북으로 배열되어 사해를 이루니 수중 속에 잠긴 천간 기토가 수면 위로 떠올라 나의 얼굴을 얻었다고 한 것입니다. 즉 용담의 중심에 일육수가 들어가고 천간 기가 주장자가 되니 후천은 자성이 활짝 열려 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의 그림에서 보듯이 하도는 중궁에 정무가 들어있으며 이 중 중심 천간은 정입니다. 정이란 음화로서 부드러운 화기로 씨앗을 품어 발화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또 무란 토로서 생할 수 있는 터전이 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서는 성장을 위한 원리를 담고 있는데 무가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오토가 용사되어 중심의 조절 기능을 맡기는 했으나 성장을 위한 필요악인 상극이 작용하므로
모든 폐악이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터전이 없다면 그 생명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체의 생장을 위주하는 낙서시대는 토의 역할이 중차대한 것이므로 무기토가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가을의 역을 대표하는 용담은 기경이 중심인데 그 중에서도 주체가 되는 것은 기입니다. 기란 십토로서 완전함을 의미하며 그 스스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터전인 자성을 뜻하므로 후천 인존시대를 대표하는 천간으로서 상극생의 선경세상을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의 작용에 의해 만물이 완성되고 모든 인간이 성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와 짝을 이루는 경은 양금으로서 담금질을 통해 훌륭한 도구를 만들어내듯이 숙살지기를 통해 열매를 잇게 만들어 득의 지출을 일구어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용담의 중심에 들어서 후천 가을 시대를 열어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기경은 수로 천간기는 10이요 천간경은 구로서 합 19가 되는데 이 수가 곧 용담 천간의 중심이자 본체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용담은 인간을 상징하므로 용담의 중심은 인간의 중심이요 인간의 중심인 마음심이 곧 19수이므로 서전서문에 마음심을 19번 쓰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다음은 용담의 천간 중심에 기경을 세우는 천지공사인 황극 후비소 공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지공사 정민년 35절 말씀에 선천에는 삼상으로 인하여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 하시고 거주성명, 서신사명, 좌상, 우상, 팔판, 12백, 현감, 현령, 황극 후비소라 써서 광찬을 명하사 약방 문지방과 맞춰보라 하시어 맞지 않는다고 아뢰니 가라사대 일이 헌일이라 하시므로 경학이 가로되 여백을 오려버리고 글자 쓴 곳만 대어보는 것이 옳겠나이다 하며 그대로 하니 꼭 맞더라. 이 말씀을 풀어본다면 선천에는 삼상으로 인하여 음양이 고르지 못하다 하심은 삼정승을 말하는데 선천의 정사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으로 일을 해왔으나 후천에는 영의정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거주성명, 서신사명이란 전라북도 거북은 우덕명, 갱망리, 강일순, 서신사명을 의미하며 좌상은 미사묘, 축해유로 정세요, 우상은 오신술, 자인진으로 동세를 말합니다. 또 팔판이란 곤건감리, 간태손진의 8개를 판단하는 것이요 12백은 개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 경자신축, 이민계묘, 갑진으로 후천, 태조시가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현감은 24절국을 말하고 현령은 28숙 신장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인 황극 후비소의 황극이란 인존시대를 의미하므로 용담역으로 상징되며 후비소란 용담의 중앙에 자리한 천간기와 상대가 되는 천간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천주님은 용담 자체이니 기라 할 수 있으며 후비인 김수부는 경인생으로서 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용담의 천간 중심에 기경을 세우는 천지공사인 김후비 예식공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지공사 기유년 190절을 보면 6월 23일 오전에 여러 제자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때가 바쁜지라 너희들 중에 임술생으로서 누이나 딸이 있거든 수부로 내세우라 하시니 형렬이 대하여 가로되 수부는 저희 딸로 들여 세우겠나이다. 가라사대 세수시키고 빠른 옷을 갈아입혀서 데려오라 하시니 형렬이 명하신 대로 하여 딸인 김말순을 약방으로 데려오거늘 천주 제자들로 하여금 약장을 방 한가운데로 옮겨놓게 하신 뒤에 형렬의 딸을 명하시어 약장 주위를 3번 돌게 하신 뒤에 그 옆에 서게 하시고 경석을 명하시어
대시 태조 출세 제왕 장상 방백 수령 창생 점고 후비소라는 글을 쓰게 하시니 경석이 받았음에 후비소를 후비소라 썼거늘 가라사대 잘못 썼다 하시어 불사르시고 다시 쓰게 하신 후 약장에 붙이게 하신 뒤에 가라사대 이것이 예식이니 너희들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풀어본다면 임술생으로서 누이나 딸이 있거든 수부로 내세우라는 말씀은 김영렬이 임술생이므로 김영렬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의 딸인 김말수는 1904년 갑진년에 이미 수부로 내정은 되어 있었지만 천지공사에는 참여치 않다가 여기서 비로소 공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수부가 후비로서 간접적으로 거론된 공사는 황극 후비소이나 직접 참여한 공사는 천주님께서 화천하시기 전날인 기우년 6월 23일에 행한 이 예식공사인 전고 후비소로서 유언과 다를 바 없으니 얼마나 중차대한 공사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천주님께서는 김영렬의 집을 제비창고라 하였는데 제비란 황제의 비를 의미하므로 김수부가 곧 용담의 중앙 천주님의 상대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천주님께서는 김수부의 대리인으로서 그녀의 부친인 김영렬을 대동하고 다니다가 때가 되니 동곡약방에서 정식으로 예식공사를 함으로써 비로소 김수부에게 수부의 책임을 맡겨 사람에게 입증시키고 정신세계의 수부로 명실공히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천주님과 김수부는 생존의 부부가 아닌 용담의 중앙에 기와 경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차경석이 죽은 어미 부로 잘못 쓸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김수부는 죽은 후에야 5만 년의 후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와 경의 현실 속에서의 쓰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의 쓰임에 대하여 알아본다면 기는 음천간으로서 법칙이나 원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담도와 황극역에 관계된 사건들이 기가 들어가는 해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기우년인 1909년은 후천의 기점이 되는 해로서 현무경 5부에 기우 정월 1일 사시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후천의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때입니다. 둘째로 기민년인 1919년은 후천 5만 년의 원년이 출현한 해로서 용담의 태세와 일진이 열려 나왔습니다. 셋째로 기사년인 1989년은 기점인 기유년으로부터 80년 후로서 복중 80년 신명의 공사에 의해 6월 세수의 출현과 더불어 용담의 연월일시가 매듭지어짐과 동시에 황극역이 출현함으로써 실질적인 후천 책력이 시작된 때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천간 기가 들어간 해는 후천이 열리는데 중요한 시간대임을 알 수 있으며 이 외에도 기축년인 2009년은 풍류주세 100년진이라 하여 세상의 어지러움이 씻겨나가는 시발처로서 진리가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후천이 열리는 중요한 시간대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용담의 중앙 경의 쓰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간 기가 음천간으로서 용담의 중심을 이루고 기본 바탕을 이루는 핵심적인 원리가 밝혀지면서 새로운 도수를 열어간다면 경은 양천간으로서 현실적으로 새로운 세상의 표대를 세우는 중대한 사건과 인물에 대한 용사를 하면서 새로운 도수가 열려나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과 관계된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첫째, 1860년 경신년 음력 4월 5일에 최수훈 대신사의 천상문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후천 5만 년을 개창하는데 현상계에 드러난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1920년 경신년 음력 4월 5일은 대두목 장사수로부터 현무경 법방 전수가 이루어진 해입니다. 현무경의 전수는 후천 대학도수가 시작되는 기점이므로 정신문화가 열매를 맺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1980년 경신년 음력 4월 5일은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민이 주가 되어 인존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광주 무등산 상제봉조에 마테오리치 신부를 초원한 공사와 관계가 있는 사건으로서 선경세계를 상징하는 빛고 우린 광주에 후천의 무등세계를 간절히 바라는 마테오리치를 불러 천주님의 뜻인 이상세계가 이루어지도록 진력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 사건을 풀어본다면 세 사건이 각각 일갑자인 60년의 시차를 두고 모두 경신년 음력 4월 5일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최수훈 대신사는 동세를 맡아 선천의 구습을 모두 소멸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장기준 사수장은 대학 도수를 맡아 현무경을 전수하여 후천 5만년의 문화를 개창하였으며, 마테오리치 신부는 상제봉조라는 의미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천주님을 받들어 후천을 열어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는 인물입니다. 경신의 의미 역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체계에 전달하는 의미가 있고, 육경신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과 땅의 일이 이때에 서로 소통됨을 보더라도 용담 중앙의 천간경이란 천간기와 더불어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용담의 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용담의 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